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의 KD 우드테크하고는 거의 15년 정도의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이곳에 와서 제가 디자이너였던 사람이 경매라고 하는 것과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가 부동산의 꽃 리모델링입니다. 부동산의 꽃 리모델링? 이게 뭐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화두를 좀 열어드리자면 여태 동안 부동산은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그죠? 약간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이들 태어나셨고 그래서 많은 주거들을 필요로 했고 그 주거들이 지어지자마자 또 사람들이 사줬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어질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지어질 것들보다는 지어진 건물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부동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앞으로 지어질 것들보다는 지어진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 가치를 좀 더 올려야 하지? 또 이것에 대해서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화두가 떠오른 게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왜 리모델링인가? 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책을 약 2권 정도는 갖고 왔는데요.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책을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부자 근육을 키워라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하실 때 목적이 아마 크게 2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주거나 건물을 좀 더 예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삶의 질을 좀 올리고 싶어 라고 하는 요소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부동산을 갖고는 있는데 이걸 좀 더 가치를 올릴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2가지 측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에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부으면서 동산, 즉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부동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측면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자 근육을 키워라 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바라보셨을 때 내가 트레이닝을 하듯이 조금씩 꾸준히 공부를 해서 내가 재테크에 대한 지식을 좀 올리자라고 하는 측면인 거고요. 그런 부자 근육을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항상 짠 하고 보여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컨테이너. 자, 그냥 컨테이너인가요? 굉장히 낡은 컨테이너죠. 자, 이 낡은 컨테이너는요 중고로 하시면 한 100에서 120 정도면 혹은 조금 더 가격이 나가면 150만 원 정도에 사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낡은 컨테이너를 사서 뭘로 쓰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동산의 혹은 리모델링의 첫 물음입니다. 자, 이 컨테이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가로 약 3m, 길이가 6m, 또 높이가 약 3m 정도의 길이를 폭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바닥으로만 치자면 3, 6이니까 약 18제곱미터, 3.3으로 나누면 약 5.5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이 천정고까지, 즉 여기까지 고가 통상은 2.7m. 그럼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내부 공간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도 주거,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건물들의 구조하고 꽤 비슷해요. 자, 근데 여기 힌트가 하나 더 있네요. 자, 얘가 뭘로 변신을 할까요? 네, 제가 대답을 할 때 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뭘까요? 커피숍, 닐리. 모르시나요? 예, 모르시면 나이가 좀 있으신 거예요. 자, 커피예요. 자, 얘가 제가 보통 트랜스포머처럼 변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어떠세요? 굉장히 멋있죠? 다시 한번 제가 감아볼게요.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면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또 리모델링이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쓸모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즉 어떤 물건들을 옮기기 위해서 해상용으로 쓰이는 컨테이너가 40년이 지나면 바닷바람에 의해서 거의 녹이 쓸어버려요. 그리고는 가치가 없어서 버려집니다. 그런데 그 버려지는 컨테이너를 가져다가 내가 어떤 성격을 부여할 거냐에 따라서 가치를 가진 애로 바뀌었죠. 뭘로요? 이동형 커피숍으로.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낡은 컨테이너를 말 그대로 그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의 장점, 뭐죠? 이 밑에는 말 그대로 지게차를 뜰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바닷바람을 쐬면서 선박용으로 사용했던 애니까 이 구조는 뭐냐? 강철 구조로서 굉장히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튼튼한데 5.5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동이 가능해? 그러면 내가 바닷가에다가 커피숍을 차려놓으면 굉장히 장사는 잘 될 것 같은데 어때요? 한여름에만 장사가 되겠죠. 나머지 추운 날에는 손가락 빨면서 문을 닫아야 돼. 자, 그러니 건물을 짓기에는 너무 비경제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닷가에다가 7, 8월에만 장사를 하고 싶은데 건물 비슷한 걸 할 수 없을까? 그래, 이동식 컨테이너에다가 갖다 놓으면 너무 좋겠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도 뭐 런던이든 뭐 일본이든 어디든 요즘도 이동용 탑차를 이용해서도 비슷하게 쓰고도 있죠. 즉 부동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낡은 컨테이너가 어떤 일정한 수익을 내는 혹은 가치가 있는 걸로 변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일컬을 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릇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하러 왔는데 왜 자꾸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즉, 부동산에는 토지, 주거, 상가 이렇게 세 가지의 축이 있는데요. 우리 집에 보면 그릇 하나가 있죠. 여기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이게 약간 동양식 사고예요. 서양은 어떻든가요? 스프 그릇 따로 있고, 빵 그릇 따로 있고, 물 그릇 따로 있고, 와인잔 따로 있고, 그죠?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우리나라 동양식 문화는 그냥 대접이 하나 있으면 뭘 담느냐에 따라 성격이 다 달라져요. 부동산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성격을 담을 거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치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밥이냐 국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업종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업종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하시면 좋으세요. 자, 그러면 리모델링을 접근하실 때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은 매매로 부동산을 사시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좋게 들어가시려면 경매로, 말 그대로 도매시장이라서 강제로 법원에서 사주지 않으면 서울은 20%씩 강제로 한 달마다 떨어뜨려 버리고요. 또 경기권은 30%씩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약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서울은 64%, 그다음 경기권은 거의 49%까지 강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부동산에 싸게는 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인테리어 혹은 리모델링에 대한 지식을 엎으시면 결과적으로는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부동산에 접근을 할 때